형, 진짜로 물어볼게.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다 쓰고 시간 다 내주고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지? 연락도 내가 먼저 하고 추석 때 선물 챙겨주고 심지어 그 사람 좋아하는 카페까지 외워서 커피도 내가 맞춰 사줬는데 돌아오는 건 뭐야? 차가운 한숨,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 끔찍한 침묵. 형도 알잖아, 그 느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불안한 기분. 아침에 눈 떠서 옆을 보면 분명 그 사람은 거기 있어. 숨 쉬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며 유튜브 보고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 짓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싸늘해?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 걸까? 이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치면 형, 진짜 답이 없지. 더 웃긴 건 우리 남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꾹 참고 버틴다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겠지. 시간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 왜? 감정 드러내면 찌질해 보일까봐. 혹시라도 그 사람 더 멀어질까봐 겁나니까. 근데 결국엔 형 스스로가 망가지지. 나도 그랬어.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 매일 밤 카톡으로 잘 자 보내고 주말엔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으며 그 사람 이야기 들어줬지. 내 감정은 뒷전이었어. 근데 형,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날 당연하게 여겼어. 오빠는 원래 이런 거 잘 챙기잖아 하면서. 그러다 나중엔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됐지. 카톡 안 보내면 그냥 조용, 데이트 제안 안 하면 나 바빠로 끝. 형,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사랑은 많이 줄수록 깊어진다는 그 말. 그건 K드라마에서나 통하는 거야. 현실은 달라. 진심도 노력도 상대가 그걸 원할 때만 빛을 발해. 형, 오늘 내가 말해줄 건 이거야. 그 사람이 너의 빈자리를 진짜로 느끼게 만드는 법. 단순히 연락 끊고 잠수 타는 게 아니야. 존재감 있게 멀어지는 거야. 같이 있을 땐 따뜻하고 없을 땐 허전한 그런 남자.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내가 형한테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줄게. 이건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야. 나랑 내 친구들이 진짜 사랑하고 아파하며 배운 거야. 준비됐지? 같이 가보자. 형,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내가 더 많이 주는데 상대는 더 멀어지는 걸까? 진짜로 궁금하지 않아? 내가 매일 아침 카톡 보내고 명절 때마다 부모님 선물까지 챙겨줬는데 왜 그 사람은 점점 시큰둥해지는 거지? 이거 그냥 감정 문제만은 아니야. 인간 본능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야. 형이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 처음엔 와 고마워 했던 게 몇 달 지나면 응 또 하겠지로 바뀌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익숙한 건 쉽게 잊어버려. 예를 들어 매주 같이 가는 홍대 카페. 처음엔 분위기 좋다고 설렜지만 매번 가니까 그냥 평범한 배경이 되잖아. 사랑도 똑같아. 형이 항상 거기 있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다 맞춰주면 그 사람은 점점 형을 공기놀이처럼 여겨.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형 하나는 진짜 매번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여친이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무조건 그 메뉴 골라줬어.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그 여친이 나중엔 오빠가 내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하더라고. 형, 이게 무서운 거야. 형의 진심이, 노력들이 상대한테 그냥 기본값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형이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상대는 형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지? 혹시 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어. 그러면서 형의 존재감이 점점 흐려져. 심지어 형이 진심으로 사랑한 그 행동들이 오히려 형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 왜냐? 사람은 희소성 있는 것에 끌리거든. 매일 먹는 김치찌개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갑자기 못 먹게 되면 그때서야 아, 그 맛이 그리워하지. 형의 노력도 마찬가지야.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근데 형,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만약 형이 갑자기 그 익숙한 행동을 멈춘다면, 매일 오던 아침 카톡이 안 오고 매번 먼저 잡던 약속이 없어지면 상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 얘 왜 갑자기 조용하지? 이 궁금함이 바로 형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드는 첫걸음이야. 이건 그냥 밀당이 아니야. 형의 존재감을 다시 살려내는 거야. 다음에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그 빈자리를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건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형,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다들 속으로 믿고 싶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간 그 마음이 통할 거라고. K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온갖 고생 끝에 결국 사랑을 쟁취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잘하면, 더 많이 주면 이 사람도 날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형, 미안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랑 달라. 사랑은 많이 준다고 자동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야. 진심도 노력도 상대가 그걸 원할 때만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 추석 때 형이 정성껏 준비한 한우 선물 세트를 그 사람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보자. 처음엔 와, 너무 고마워 했겠지. 근데 매번 명절마다 선물 챙기고 그 사람 기분 맞추려고 온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게 돼. 마치 배부른 사람 앞에 또 밥상을 차려놓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한정식이라도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거들떠도 안 보잖아. 사랑도 똑같아. 형이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그 가치를 못 느껴. 오히려 이 사람은 항상 여기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아.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형을 덜 소중히 여기게 돼. 이게 무서운 거야, 형. 형의 진심이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음악처럼. 듣긴 하는데 신경 안 쓰는 그런 존재. 근데 형, 여기서 더 찔리는 거 하나 말해줄게. 사람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해. 생각해봐. 매일 아침 오던 잘 잤어? 카톡이 갑자기 안 오면 어때? 처음엔 뭐야 바빠 하다가 며칠 지나면 왜 안 보내지? 무슨 일 있나 하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 이게 바로 인간 본능이야. 형이 항상 거기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형의 소중함을 못 느껴. 근데 형이 한 발짝 물러서면 그 빈자리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동화 속 마법이 아니야. 그냥 사람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형,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계속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결국 형 자신을 깎아내리는 길이야.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진짜로 형의 존재감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형,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예전에 형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딱 그거 느껴봤어.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 기분 하나라도 놓칠까봐 매일 밤 카톡으로 오늘 어땠어? 물어보고 주말이면 무조건 시간 내서 서울 어디든 달려갔지. 한강에서 치맥 시켜놓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힘들다고 하면 같이 한숨 쉬면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했어. 심지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 구하려고 새벽까지 앱 뒤지고 생일엔 강남 카페 예약해서 서프라이즈까지 했지.
내 감정? 그건 뒷전이었어. 그 사람 웃는 게 내 행복인 줄 알았거든. 근데 형,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점점 더 날 당연하게 여기더라. 오빠는 원래 이렇게 잘 챙겨주잖아 라면서. 처음엔 고맙다고 하던 게 나중엔 응, 고마워로 끝. 심지어 내가 연락 안 하면 그냥 조용. 내가 먼저 만나자 안 하면 바빠서 다음해로 넘어가더라. 어느 날인가 명동에서 같이 밥 먹다가 그 사람 표정이 너무 무심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물었더니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이러는 거야. 그때 딱 느꼈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편한 배경이 됐구나. 존재감이 없어진 거야. 형, 그때 진짜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더 멀어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도 했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오히려 내 가치는 점점 떨어졌던 거지. 형, 이거 아는 형 하나 얘기해 줄게. 그 형도 나랑 비슷했어. 여친이 힘들다고 하면 새벽에도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 카톡 보내고. 근데 결국엔 그 여친이 오빠 너무 과해 라면서 거리 두더라고. 형, 우리 진심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그 진심이 때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몰랐던 거야. 이 경험, 형도 어딘가 익숙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는지 다음에 말해줄게. 진짜로 형의 존재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뭔지 알려줄게. 형,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가자. 왜 우리가 계속 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걸까? 이건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심리학적 원리가 있는 거야. 사람은 말이야, 쉽게 얻는 건 쉽게 잊어. 반대로 없어지거나 귀한 건 엄청 소중하게 느껴.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리야. 생각해봐. 매일 아침 동네 편의점에서 사 먹는 캔커피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 근데 갑자기 그 편의점에서 그 커피가 품절되면 아, 왜 없지? 하면서 갑자기 그게 엄청 생각나잖아. 사랑도 똑같아. 형이 항상 거기 있고 항상 먼저 카톡 보내고 매번 괜찮아, 내가 다 할게 하면 그 사람은 형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겨. 근데 형이 갑자기 한 발짝 물러서면 그 빈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K드라마에서 봤지? 주인공이 갑자기 연락 끊고 잠깐 사라지면 상대가 허전해서 막 찾는 장면. 그게 그냥 드라마만의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 형이 매일 저녁 오늘 어땠어? 카톡 보내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낸다고 해봐. 처음엔 그 사람이 뭐야 바빠 하겠지. 근데 며칠 지나면 왜 안 보내지? 무슨 일 있나 하면서 궁금해져. 이 궁금함이 바로 형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드는 힘이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익숙했던 게 없어질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이 계속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형을 노력 없이 얻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애착이 약해져. 반대로 형이 적절히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은 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해. 내가 아는 형 하나는 여친한테 매일 밤 전화해서 1시간씩 통화했었대. 근데 어느 날부터 나 오늘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끊었어. 처음엔 여친이 툴툴거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먼저 전화 오더래.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하면서. 그게 바로 빈자리의 힘이다 형. 이건 단순히 게임하는 게 아니야. 형의 존재감을 되찾는 거야.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있을 때 당연한 남자가 아니라
없을 때 그리운 남자가 되는 거야. 형,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자. 형이 계속 그렇게 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엔 뭐가 되냐? 그냥 배경이 되는 거야. 지하철역에서 매일 지나치면서도 눈에 안 들어오는 광고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배경음악 같은 존재. 듣긴 하지만 신경 안 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돼버려. 무서운 거 알지? 형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 오히려 형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아는 형 하나, 여친이랑 데이트할 때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강남역 맛집 예약하고 메뉴도 그 사람 취향대로 골랐어. 심지어 그 사람이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자기 먹고 싶은 건 접어두고 바로 그래, 그거 먹자 했지. 근데 몇 달 지나니까 그 여친이 오빠는 왜 맨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하더래. 이게 뭔 소리냐면 형이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형의 존재감이 점점 흐려진 거야. 형의 개성, 형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냥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편한 배경이 된 거지. 이게 왜 생기는 걸까? 사람 마음엔 익숙함이 무시로 바뀌는 본능이 있거든. 형이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 카톡 보내고 주말마다 어디 갈까? 먼저 물어보면 처음엔 그게 따뜻하게 느껴져. 근데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은 아, 이건 그냥 오빠가 하는 거지 하면서 관심을 안 둬. 심지어 형이 연락 안 하면 그 사람은 뭐야 바빠 하고 넘어가. 형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형. 형의 진심이, 노력들이 그냥 공기놀이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거. 심지어 상대는 형이 없어도 별로 허전하지 않을 수 있어. 왜? 형이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형,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형은 정말 그런 배경으로 남고 싶어? 그냥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 그런 남자로 기억되고 싶어? 아니지. 형은 그 사람 마음에 확 박히는, 없으면 허전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형의 존재감을 진짜로 되찾는 방법, 그 첫걸음을 딱 알려줄게.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야. 형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시작점이다. 형, 이제 좀 솔직히 털어놓자. 우리 속마음 깊이 들어가면 다들 이런 희망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면 언젠간 이 사람도 내 맘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줬으니까 결국엔 날 소중히 여길 거야. 근데 형, 이거 진짜로 말해야겠는데 그 희망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야. 마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승진할 거라고 믿는 것처럼 사랑에서도 내가 더 주면 언젠간 보답받겠지 라는 기대에 목매는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 형이 매일 밤 카톡으로 잘 자 보내고 추석 때마다 그 사람 가족까지 챙겨줬어도 그 사람이 와, 오빠 진짜 대단해 하면서 달라지지 않잖아. 오히려 그냥 오빠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더 당연하게 여겨. 형, 이게 진짜 문제야. 형이 계속 그 사람의 인정만 기다리다 보면 형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 왜? 형의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 반응에 달려 있으니까. 카톡 답장이 빨리 오면 기분 좋고 답장이 늦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오늘 왜 말투가 차갑지 하면서 혼자 머리 싸매고.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형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기운, 그거 상대한테 고스란히 전해져. 특히 여자들은 이런 거 예민하게 캐치해. 형이 불안해 보이면 그건 곧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형, 이제 그 기다림 멈춰야 해. 상대가 형의 진심을 알아줄 날을 막연히 기다리지 마. 그 사람이 형을 소중히 여길 때까지 애쓰다 보면 결국 형이 먼저 지쳐.
내가 아는 형 하나, 여친이 바빠서 연락 잘 안 해도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 근데 결국엔 그 여친이 오빠는 너무 착해서 좀 따분해 라고 하더래. 아, 이게 얼마나 뼈아픈 말인지. 형의 진심이 오히려 형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형,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해줄게. 사랑은 상대가 형을 언제 알아줄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형이 스스로 존재감을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이 형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려면 형이 먼저 그 기다림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해. 다음에 내가 딱 말해줄게. 그 첫걸음이 뭔지. 이건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야. 형,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 얘기 시작하자. 형이 지금까지 계속 주기만 했다면 그 사람이 형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해. 근데 여기서 방법이 뭐냐? 갑자기 연락 끊고 잠수 타라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유치한 삐짐이야. 성숙한 남자는 그렇게 안 해. 진짜 해결책은 뭔지 알아. 형의 존재감을 되찾는 거야. 그 사람이 형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형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감 있게 멀어지는 거야. 같이 있을 땐 따뜻하고 편안한데 없을 땐 허전해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남자. 이게 진짜 매력적인 남자의 핵심이야. 예를 들어 형이 매번 먼저 만나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번 주 좀 바빠서 정신없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야. 근데 이게 찌질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몰두하는 멋진 모습으로 보여야 해. 마치 K드라마에서 터프한 형님이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할 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하면서 끌리는 그 느낌. 형이 매일 보내는 잘 잤어 카톡을 멈추고 대신 가끔씩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네.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던지는 거야. 그럼 상대 머릿속에 얘 왜 갑자기 조용하지? 뭔가 달라졌네? 하는 물음표가 생겨. 이게 바로 형의 빈자리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야. 근데 형,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단순히 밀당이나 게임이 아니야. 이건 형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형이 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봐. 홍대 거리에서 늘 같은 자리에 있던 포장마차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 맛집 어디 갔지? 하면서 허전하지 않아? 형도 그렇게 돼야 해. 늘 거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사람. 이건 그냥 연락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형이 진짜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우라야.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형, 이건 진짜로 형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야. 형, 이제 진짜 실전 들어가자. 첫 번째 단계, 딱 하나만 기억해. 쫓는 걸 멈춰. 솔직히 말하자. 우리 남자들은 진심일 때 진짜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카톡 보내고, 점심때 뭐 먹어? 물어보고, 저녁엔 오늘 어땠어? 하면서 전화 걸고, 주말엔 어디 갈까? 먼저 제안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강남 카페까지 검색해서 예약하지. 이게 다 뭐야?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근데 형, 이게 문제야. 형이 이렇게 계속 쫓아가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왜? 형이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랑도, 관심도, 연락도 전부 형이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는 뭐해? 점점 편해져, 익숙해져, 그리고 결국엔 무감각해져. 오빠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형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 내가 아는 형 하나, 매일 아침 유감씨에 좋은 하루 보내 카톡 보내고
밤 11시엔 잘 자 보내는 게 루틴이었어. 근데 그 여친 나중엔 응만 보내거나 심지어 일십하더래. 형, 이게 바로 쫓는 게 가져오는 결과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해. 멈춰. 매일 하던 아침 카톡, 저녁 전화, 만나자는 제안, 이걸 딱 멈추는 거야. 야,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 맞아. 처음엔 불안할 거야. 내가 연락 안 하면 진짜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심장이 쫄깃해지지. 근데 형, 진짜로 말해줄게. 형이 계속 쫓아가면 그 관계는 어차피 끝나는 길로 가고 있어. 왜? 형이 자꾸 쫓으면 그 사람은 형을 점점 덜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멈춰봐. 카톡 안 보내도 괜찮아. 전화 안 해도 돼. 만나자 안 해도 형의 가치는 안 떨어져. 오히려 이 공백이 상대 머릿속에 물음표를 만들 거야. 얘 왜 갑자기 조용하지? 이 궁금함이 형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첫걸음이야.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동생 하나, 매일 여친한테 카톡 보내다가 딱 일주일 멈췄어. 처음 사흘은 진짜 불안해서 미치는 줄 알았대. 근데 5일째 되니까 여친한테 먼저 카톡 왔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하면서. 이게 뭐야? 형의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야. 형, 이거 시작이야. 쫓지 않고 멈추는 거. 이게 형의 존재감을 되찾는 첫걸음이야.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이 멈춤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지. 형, 이제 궁금하지? 왜 쫓는 걸 멈추는 게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 방가소에 때문이야. 사람의 본능은 말이야. 익숙했던 게 갑자기 없어질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해. 생각해봐. 매일 아침 지나가면서 보던 동네 떡볶이 포장마차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그 맛집 어디 갔지? 하면서 자꾸 생각나잖아. 형이 매일 보내는 잘 잤어? 카톡도 똑같아. 그게 매일 오다가 갑자기 안 오면 상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겨. 왜 안 보내지? 무슨 일 있나? 이 궁금함이 바로 형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드는 힘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희소한 것에 더 끌려. 형이 항상 거기 있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다 맞춰주면 그 사람은 형을 노력 없이 얻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애착이 약해지는 거야. 근데 형이 갑자기 멈추면 그 공백이 상대를 흔들어.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형 하나 매일 저녁 여친한테 오늘 어땠어? 전화하던 걸 딱 멈췄어. 처음 이틀은 여친이 그냥 넘겼지. 근데 닷새째 되니까 먼저 카톡 왔더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바빠? 이게 뭐야? 그 여친이 형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당연했던 형의 연락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게 허전해진 거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형. 이 공백은 그냥 무시당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형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야. K드라마에서도 있잖아. 남주가 갑자기 연락 끊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 여주가 뭐야, 왜 저러지? 하면서 더 끌리는 장면. 그건 그냥 극적인 연출이 아니야. 실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형이 멈추는 순간 상대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궁금해져. 이 궁금함, 이 긴장감이 바로 형의 존재감을 되살려내는 거야. 근데 형,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공백을 만들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시간에 형이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해.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 멈춤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형, 이건 그냥 연락 끊는 게 아니라
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야. 형,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쫓는 걸 멈췄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로 돌려야 할까? 답은 간단해. 형 자신한테 투자해. 이게 진짜 중요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돈 많거나 몸 좋아야 하거나 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진짜 매력은 형이 자기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사는가에서 나와. 형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놈이야 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아우라가 사람을 끌어당겨. 내가 아는 동생 하나 여친한테 차이고 완전 멘붕이었어. 매일 술 마시고 인스타 뒤지면서 쟤 지금 뭐하지? 만 생각했지.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말하더라. 형, 이래선 안 되겠어요. 나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뭘 했냐? 아침엔 영어 회화 앱으로 공부하고 점심엔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저녁엔 동네 헬스장 가서 땀 흘렸어. 주말엔 등산 동호회 가입해서 북한산도 오르고 6개월 뒤에 만났는데 와, 진짜 다른 사람 같더라. 눈빛이 달라졌어. 불안한 기운이 없고 말투도 차분해졌지. 웃긴 건 그 전 여친이 먼저 연락했대. 요즘 잘 지내? 예전에 같이 갔던 카페 생각나. 왜 그랬겠어? 그 동생이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존재감이 생겼기 때문이야. 형, 이게 핵심이야. 형이 운동하고 일에 몰두하고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에너지가 달라져. 그 사람이 형을 다시 볼 때 얘 뭔가 달라졌네 하고 느낀다. 예를 들어 형이 매일 밤 카톡만 붙잡고 있었던 시간을 이제 동네 복싱 체육관에서 보내거나 유튜브로 커피 내리는 법 배우는데 쓴다고 해봐. 그럼 형의 분위기가 달라져. 얘 요즘 뭐 이렇게 바빠 보이지? 하는 궁금증이 상대 머릿속에 생겨. 이게 바로 형의 빈자리를 더 강렬하게 만드는 비결이야. 형이 자기 삶을 채우면 그 사람은 형이 없어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놓친 게 있나 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돼. 형, 오늘부터 딱 하나 시작해봐. 헬스장 가든 책 한 페이지 읽든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형만의 시간을 가져봐. 이 작은 변화가 형의 존재감을 키워.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 에너지를 어떻게 더 단단히 지킬 수 있는지. 형, 이건 그냥 시작이 아니야. 진짜 멋진 남자로 가는 길이야. 형,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자. 이건 진짜 중요한데 바로 경계를 세우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렵지. 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시 멀어질까봐 무서우니까. 그래서 뭐든 그래, 좋아 하면서 다 맞춰줘. 근데 형, 이게 문제야. 계속 맞춰주다 보면 형의 시간, 형의 감정, 형의 우선순위가 점점 사라져. 내가 아는 형 하나, 여친이 저녁마다 영상통화하자 해서 바쁜 와중에도 무조건 시간 냈어. 심지어 회사에서 자료 준비하다가도 전화 받으러 나갔지. 처음엔 여친이 좋아했지만 나중엔 오빠는 맨날 시간 있네 하더래. 이게 뭐야? 형이 경계를 안 세우니까. 형의 시간이 당연한 게 된 거야. 경계를 세운다는 건 형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에게도 상대에게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형이 월요일 저녁에 동료들이랑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지금 만나자 한다고 해봐. 그때 미안, 오늘은 약속 있어서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이게 찌질한 게 아니야. 오히려 형이 자기 삶을 지키는 멋진 모습이야. 이걸 왜 해야 하냐? 심리적으로 사람은 경계가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해. 형이 나도 내 삶이 있어 라는 신호를 주면
그 사람은 얘는 그냥 부르면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보게 돼. 내가 아는 또 다른 형, 여친이 매번 주말에 급하게 강남에서 밥 먹자 했었대. 근데 어느 날부터 미안, 이번 주말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다음에 보자 했어. 처음엔 여친이 좀 투덜거렸지. 근데 몇 주 지나니까 오히려 그 여친이 오빠 요즘 바빠 보여. 언제 시간 돼? 하면서 먼저 맞추더래. 이게 뭐야? 형이 자기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의 가치를 다시 느낀 거야. 형, 이거 하나만 기억해. 맞춰주는 건 배려지만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자기 포기야. 형도 소중하고 형의 시간도 중요해. 오늘부터 딱 하나 해봐. 그 사람이 무리한 부탁하면 미안,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해봐. 이 작은 아니오가 형의 존재감을 단단하게 만들어.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 존재감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법. 형,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야. 진짜 멋진 남자로 가는 길이야. 형, 이제 4번째 단계로 가자. 이건 진짜 강력한 방법이야. 바로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연애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패턴에 갇히는 거야. 매번 똑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서 사진 찍고 각자 폰 만지다 집 가는 거. 이게 반복되면 어때? 그 사람은 얘랑 있으면 편하긴 한데 좀 심심해 라고 생각하게 돼. 그러다 형은 그냥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형, 사람은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기억해. 그 특별한 순간, 그 감정이 가슴에 박히면 형이 없어도 그 기억이 살아남아. 이게 바로 감정의 잔상이야. 예를 들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한강에서 한복 입고 산책하자 하고 제안해봐. 한복 대여해서 한강공원에서 석양 보면서 천천히 걷는 거야. 비싼데 갈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과 둘이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아니면 동네 옥상에서 간단한 캠핑 분위기 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BTS 노래 틀고 편의점 컵라면 먹으면서 별 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 이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순간은 그 사람 가슴에 평생 남아. 내가 아는 형 하나, 평소엔 무뚝뚝한 스타일이었는데 여친 생일에 뭘 했냐면 회사 옥상에서 촛불 켜고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틀어주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소박한 파티했대. 2년 지난 지금도 그 여친은 그날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 그때 진짜 설렜어 라면서. 이게 뭐야? 형이 준 감정이 그 사람 마음에 잔상을 남긴 거야. 형이 없을 때도 그 기억이 형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거지. 싸웠을 때, 감정이 흔들릴 때도 그 순간이 그 사람을 다시 형한테 끌어당겨. 왜냐? 그 감정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니까. 형이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면 그 사람은 형을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해. 형, 오늘부터 고민해봐. 내가 그 사람한테 남긴 마지막 특별한 기억이 뭐지? 생각 안 나면 지금이 만들 때야. 형만의 방식으로, 형만 줄 수 있는 감정으로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 기억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마지막 비결. 형, 이건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야. 그 사람 마음에 형의 빈자리를 깊이 새기는 거야. 형, 이제 5번째 단계. 이건 진짜 강력하고 은근히 어렵다. 바로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특히 진심일 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싶어 해. 이 여자한테만큼은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싶어. 날 진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루 일과, 머릿속 생각, 심지어 어제 꾼 꿈까지 다 말해. 근데 형, 이게 의외로 관계의 재미를 죽이는 지름길이야. 생각해봐.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결말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연애도 똑같아. 상대가 형을 다 안다고 느끼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져. 그럼 관계는 루틴이 되고, 루틴은 지루함을 낳고, 지루함은 결국 거리감을 만들어버려. 내가 아는 형 하나, 여친한테 하루 뭐 했는지부터 속마음까지 전부 실시간 중계하듯 말했어. 처음엔 여친이 오빠 진짜 솔직해서 좋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오빠 너무 뻔해 라더래. 이게 뭐야? 형이 너무 다 보여줘서 미스터리가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모든 걸 다 말하지 마. 형이 지금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굳이 실시간으로 다 공유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 주말에 형이 북한산 등산 갔다고 해봐. 굳이 나 오늘 등산 갔어, 이거 먹었어, 이거 봤어 다 말하지 말고 그냥 주말에 좀 바빠서 정신없었네 정도로만 툭 던져. 그럼 상대가 뭐 했는데 하면서 궁금해해. 이 궁금함이 형의 빈자리를 더 강렬하게 만드는 거야. 심리적으로 사람은 모르는 것에 더 끌려. 얘 요즘 뭐 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 질문들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형을 계속 떠올리게 해. 내가 아는 동생, 예전엔 여친한테 뭐든 다 말했는데 나중에 방식 바꿨어. 이제는 80%만 말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하거나 그냥 좀 생각 중이야. 이렇게 여지를 남겼지. 그러니까 여친이 먼저 물어보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걔 요즘 뭐 하냐 물어보더래. 이게 뭐야? 형이 미스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에게 끌린 거야. 형, 이건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적절한 여백을 남기는 거야. 형이 등산 갔다고 다 말하지 않고 주말에 좀 재밌는 거 했어 하고 미소 짓는 거. 그 여백이 상대를 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야. 이걸 잘하려면 형이 진짜로 자기 삶에서 새로운 걸 해야 해. 책 읽든 새로운 취미 시작하든 동호회에서 사람 만나든. 그래야 자연스럽게 미스터리가 생겨.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마지막 핵심. 형,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야. 그 사람 마음에 형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비결이야. 형,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슴에 박히는 얘기할게. 지금까지 말한 5가지 단계, 쫓지 않기, 자기 투자, 경계 세우기, 특별한 순간 만들기, 미스터리 유지하기, 이 모든 게 다 중요해.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이 뭔지 알아? 바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야. 형, 솔직히 우리 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거 있지. 내가 그때 너무 매달렸나?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약하게 굴었지? 밤에 누워서 자꾸 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한 헨처럼 가슴에 남아있는 거. 근데 형, 이거 진짜 중요해. 그게 있다고 해서 형이 잘못된 사람, 약한 사람, 한심한 사람은 아니야. 그건 형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야. 내가 예전에 그랬어. 진짜 좋아했던 사람한테 너무 매달렸던 적이 있거든. 새벽에 카톡 보내고 일식당해도 괜찮아, 바빠서 그럴 거야 하면서 자책했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진짜로 마음 줬던 증거야. 형, 이걸 인정해줘야 해. 스스로를 미워하면 그 죄책감이 형의 자존감을 갉아먹어. 그러면 아무리 멋진 남자가 되려고 해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건 결국 밖으로 드러나. 여자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느껴. 불안한 남자의 에너지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형, 이제 그때 내가 잘못했어 라는 자책을 그때 나는 진심이었어 라는 인정으로 바꿔. 형이 너무 매달렸다고? 좋아. 그건 형이 그만큼 사랑했던 증거야. 감정적으로 굴었다고?
괜찮아. 사람은 원래 그래. 로봇이 아니잖아. 실수했다고. 그 실수가 지금의 형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형 하나, 예전에 여친한테 너무 헌신하다 차이고 엄청 자책했대.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더 성장했어. 그 뒤로 그 형 완전 달라졌어. 눈빛이 편안해지고 말투도 여유로워졌지. 그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당겨. 형, 스스로를 용서하면 그 빈자리에 자신감과 평온함이 채워져.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허전해야 할 진짜 빈자리야. 형이 자신을 용서하고 당당해지면 그 사람은 형 곁에 있고 싶어 해. 왜? 형이 편안한 사람이니까. 형, 이제 그만 미워하자. 그때 약했던 형, 실수했던 형, 그럴 수 있었어. 이제 괜찮아.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 그럼 형은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돼.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말해줄게. 형, 이건 그냥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이야. 형, 이제 다 묶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5가지 단계. 쫓지 않기, 자기 투자, 경계 세우기, 특별한 순간 만들기, 미스터리 유지하기. 이게 다 뭐야? 형을 그냥 좋은 남자가 아니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길이야. 생각해봐. 형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멀리서 빛나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빛은 멀리서도 보이고 가까이 와도 따뜻하지. 형이 이렇게 되려면 핵심은 하나야. 형의 존재감을 만드는 거. 그 사람이 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형이 없을 때 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형이 매일 카톡 보내는 걸 멈추고 대신 동네 헬스장에서 땀 흘리거나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며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얘 요즘 뭐 하지? 하면서 궁금해져. 거기에 형이 가끔씩 한강에서 한복 입고 데이트하자고 제안하거나 조용히 나 오늘 좀 바빠 하면서 여백을 남기면 그 사람은 형의 빈자리를 더 깊이 느끼게 돼. 내가 아는 형 하나, 예전에 여친한테 너무 매달리다 차였는데 이 5단계를 하나씩 해봤어. 연락 줄이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무리한 부탁엔 미안, 오늘은 좀 바빠 하고 여친 생일엔 작은 옥상 파티 열어줬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지 않고 살짝 미스터리하게 굴었어. 결과? 그 여친이 먼저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 하더래. 왜? 그 형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이 됐으니까. 형, 이게 바로 존재의 무게야. 형이 자기 삶을 충실히 살고 자기 가치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남기면 그 사람은 형을 절대 잊을 수 없어.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형이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면 한 달 뒤, 석 달 뒤 형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그때 그 사람은 형을 다시 볼 거야. 얘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나 하면서. 형, 이건 그냥 연애 기술이 아니야. 형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야. 다음에 내가 말해줄게.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마지막 한 방. 형, 이제 진짜 준비됐지? 멋진 남자로 가는 길 같이 가보자. 형, 이제 다 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 쫓지 않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경계 세우고 특별한 순간 만들고 미스터리 유지하기. 이 모든 게 형을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길이야.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걸로는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형이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딛는 거야. 생각해봐. 형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한 달 뒤엔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내일 아침 그 사람한테 늘 보내던 잘 잤어? 카톡 대신 동네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며 책 한 페이지 읽어보는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랑 맥주 한 캔 하면서 나 요즘 좀 바뀌려고 라고 한마디 던져봐. 이 작은 시작이 형의 존재감을 바꾸는 첫 스파크야. 형, 이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나도 해봤고 내 주변 수많은 형들도 이 길 걸으면서 바뀌었어. 형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가슴이 뜨끔했다면 그건 형이 이미 준비됐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댓글에 숫자 5만 써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야. 형이 스스로한테 하는 약속이야. 나 이제 끌려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다짐. 형, 우리 같이 가자. 천천히, 근데 확실하게. 내가 아는 형 하나, 이 방법들 따라 하다가 결국 자기 삶 찾고 여친이 먼저 오빠,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 라고 연락 왔대. 그 형이랑 똑같이 형도 할 수 있어. 한국 속담에 있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어 구독 버튼 누르고 댓글에 하우 써놓고 형의 새 인생 시작하자. 다음 영상에서 내가 더 구체적인 팁 줄게. 형, 이건 그냥 영상 끝이 아니야. 형이 진짜 멋진 남자로 가는 시작점이다. 같이 가보자 형. 진심으로 응원할게. 형,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가슴에 담아갈 한마디 할게. 형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진짜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나도 바뀌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 그 자체가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한 5가지 단계, 쫓지 않기, 자기 투자, 경계 세우기, 특별한 순간 만들기, 미스터리 유지하기. 이건 그냥 연애 기술이 아니야. 형이 더 단단하고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사는 방법이야. 형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진심, 그 노력,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형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그 에너지를 형 자신한테 돌려야 할 때야. 한국 속담에 있잖아. 내 사랑 내 곁에. 먼저 형 자신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도 진짜로 전해져. 내가 아는 형 하나, 예전에 연애에서 계속 상처받고 자책했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밤마다 후회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한테 말하기 시작했대.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난 지금 더 멋진 내가 될 거야. 그 뒤로 헬스장 다니고 새로운 취미 시작하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시간 보냈어. 지금은 그 형 옆에 있으면 누구나 에너지 받아. 여친도 자연스럽게 다시 끌리더래. 왜? 형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빛이 났으니까. 형, 이게 진짜야. 형이 스스로를 믿고 형의 가치를 알면 그 사람은 형의 빈자리를 절대 잊을 수 없어. 형이 없으면 허전하고 형이 있으면 따뜻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형이 될 수 있는 모습이야.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형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잠재력이 있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차이를 만들 거야. 형, 힘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우리 같이 더 멋진 남자, 더 멋진 인생 만들어 가자. 진심으로 응원할게. 이건 끝이 아니야, 형. 진짜 시작이야.